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구하는 시간, 인사이트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 가장 아픈 한 부분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을 주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엎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묘한 조종이 영원히 통할 것이라 생각하고 당신에게 속삭였던 거짓말들이 당신을 영원히 약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 그들이 놓친 단 한 가지,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만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그 덫에 갇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조종,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실을 이용해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그 거미줄을 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그 말을 믿었을 겁니다. 지속적인 압박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 당신은 혼잣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맞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정말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걸지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덫의 느낌입니다. 당신이 새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덫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바로 당신의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결코 그 불꽃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움에 질려 정해진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엿보는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한번 깨달은 당신의 가치를 그들은 다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강인함을 느끼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과거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조금씩 더 허리를 펴고 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진실이라고 말했던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거에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든 덫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결코 자신들이 만들어낸 현실의 버전, 그 너머를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이 당신의 힘을 모른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배우는 순간 그들의 게임은 끝이 납니다. 당신은 경계를 긋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죠. 아마도 그들의 문자에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딱 한 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끔찍하게 두렵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그 자유는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와 함께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긋는 모든 경계선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에 거대한 충격파를 보냅니다. 갑자기 갇혀있던 사람이 새 장을 스스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된 권력은 당신의 침묵, 당신의 수능, 당신이 작게 머물러 있는 것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작게 머물지 않는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약점입니다. 당신이 그 가치 안에서 성장할수록 그들의 가면은 더 심하게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당신을 가두어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진실은 그들이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준 셈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부수는 모든 덫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뚝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이 통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당신의 눈물, 당신의 변명을 원합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양식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는 모든 행위는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들은 소음을 힘으로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아마 그들에게 그 소음을 제공했을 겁니다. 당신은 논쟁했고, 애원했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럴 때마다 그들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낚싯바늘에 걸려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설명도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방어도 그들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침묵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결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들의 혼돈 속으로 쏟아붓는 대신 되찾아오는 행위입니다. 침묵은 통제의 반대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침묵이 항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신에게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그들을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끊임없는 주의 분산, 끊임없는 드라마, 끊임없는 공급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그토록 피해왔던 것, 즉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유의 한 조각을 되찾습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에 대해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데 익숙했던 당신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것이 말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며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듭니다. 관심에 중독된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당신이 그 관심을 거두어 버릴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허둥지둥하며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찔러보고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그들의 절박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침묵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누가 평온하고 누가 혼란스러운지, 누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고 누가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 대비는 그 무엇보다 명확합니다. 그것이 침묵의 아름다움입니다. 침묵은 한마디 말도 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혼돈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야. 그것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묵이 당신이 패배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재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허락 없이도 스스로 일어서는 당신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급이 끊기면 그들의 권력이라는 환상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왜곡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단지 일어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의 전체장을 다시 써서 자신을 영웅으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서사를 통제함으로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한동안 당신은 아마 당신 자신의 버전보다 그들의 버전을 더 믿었을 겁니다. 그것이 가스라이팅의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억, 당신의 인식, 심지어 당신의 온전한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정말 과민 반응하는 건가? 그리고 조금씩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침식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마침내 아니, 이게 진실이야.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느꼈고, 나는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영원히 의심 속에 가둬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되찾는 순간 그들의 거짓말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어떤 조작으로도 지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소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을 소유한다는 것은 옥상에 올라가 소리치거나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와 싸우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그들의 거짓말은 더 빨리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균열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불일치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 지어내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에 비해 당신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은 힘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끊임없는 에너지, 끊임없는 조정, 끊임없는 유지를 요구합니다. 진실은 그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차이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소유할 때 당신은 다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필사적인 방어 대신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맞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과는 논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이야기의 작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심지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지시할 수 있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펜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확함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당신의 갑옷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게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당신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편집하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세상의 폭로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스스로에게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유순하게 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각본 속 등장인물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일단 당신이 그 역할에 들어서면 당신은 결코 뒤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야. 이것은 나의 진실이야.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유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당신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힘을 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혹독한 전쟁과 가난 속에서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강인해졌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고통은 때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마다 당신은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모욕은 당신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모든 배신은 당신의 자기인식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네, 아팠습니다. 때로는 거의 부서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끝내는 대신 그것은 당신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을 길렀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누구도 넘지 못할 경계를 세웠습니다. 힘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항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짓밟으려던 바로 그것 때문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조종하기 더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질 수 없다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이겨냈다면 무엇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의 폭풍우를 뚫고 걸어나와 여전히 발을 딛고 서 있다면 또 무엇이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파괴를 의도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을 의도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끝을 의도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역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땅에 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며 자유로운 존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끝장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흔들리지 않는 버전의 당신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고통을 알지만 그것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버전. 상처를 가졌지만 그것을 갑옷처럼 입는 버전.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더 높이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당신을 부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는 당신이 그들이 입힌 바로 그 상처 안에서 힘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떠났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맹점은 오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충성심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용서에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이 항상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공감은 선물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절을 약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당신이 결코 할 용기가 없는 일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이 가설을 몇 번이고 시험합니다. 경계를 넘고 신뢰를 배반하고 모욕하고 조종합니다. 매번 그들은 얼마나 멀리 밀어붙일 수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무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통제가 깨지지 않는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배신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잔인한 말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저울 위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조용히, 예고 없이 당신은 그들을 설득하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위해 결코 싸워주지 않았던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분노는 타서 없어지고 눈물은 마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명료함 뿐입니다. 그 명료함이 바로 당신에게 떠날 힘을 줍니다. 떠나는 것은 당신이 단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중요해. 내 행복이 중요해. 내 평화가 중요해. 그 선언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런 종류의 자유를 맛보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다시는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은 단지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상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모든 정체성은 자신들이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며 사람들이 자신들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은 단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면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황에 빠지고 분노하고 피해자 행세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애원하거나 약속하거나 폭언을 퍼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신의 영혼이 평화를 선택하면 그들이 하는 어떤 말도 당신을 다시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떠났을 때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기를 멈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신을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 행위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살아갑니다. 번성합니다. 재건합니다. 다시 웃습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다시 빛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파괴하는 것은 자신이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떠나는 순간 당신은 단지 자신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당신은 순환을 끊었고 그들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합니다. 일단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떠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몰락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부서진 조각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란스러워할 때, 자신을 의심할 때, 고통 속에 갇혀 있을 때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치유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치유는 그들이 결코 계획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얽매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용서를 기다리고 희망에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힘을 찾고 성찰 속에서 명료함을 얻으며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유령 대신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기로 하는 선택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성장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가스라이팅할 수 있지만 당신의 자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지만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치유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높이 솟아오를수록 그들은 더 작아집니다. 치유는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의 몰락입니다. 당신이 순환을 끊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다시 그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때 그들은 같은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경쟁으로 보지 않을 때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갇혀 같은 드라마 속에서 맴돌고 있지만 당신은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더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미로운 부분은 치유는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패배시킨 것은 바로 당신의 치유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들이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패배를, 당신의 고통이 약함을, 당신의 충성심이 소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사실 당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찾았고 침묵 속에서 힘을 발견했으며 당신의 진실을 소유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고 떠났으며 마침내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서지기를 원했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길을 잃기를 원했지만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기기를 원했지만 당신이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승리라는 환상이 그들이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구하는 시간, 인사이트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 가장 아픈 한 부분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을 주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엎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묘한 조종이 영원히 통할 것이라 생각하고 당신에게 속삭였던 거짓말들이
당신을 영원히 약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 그들이 놓친 단 한 가지,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만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그 덫에 갇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조종,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실을 이용해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그 거미줄을 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그 말을 믿었을 겁니다. 지속적인 압박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 당신은 혼잣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맞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정말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걸지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덫의 느낌입니다. 당신이 새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덫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바로 당신의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결코 그 불꽃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움에 질려 정해진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엿보는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한번 깨달은 당신의 가치를 그들은 다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강인함을 느끼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과거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조금씩 더 허리를 펴고 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진실이라고 말했던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거에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든 덫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결코 자신들이 만들어낸 현실의 버전, 그 너머를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이 당신의 힘을 모른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배우는 순간 그들의 게임은 끝이 납니다. 당신은 경계를 긋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죠. 아마도 그들의 문자에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딱 한 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끔찍하게 두렵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그 자유는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와 함께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긋는 모든 경계선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에
거대한 충격파를 보냅니다. 갑자기 갇혀있던 사람이 새 장을 스스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된 권력은 당신의 침묵, 당신의 수능, 당신이 작게 머물러 있는 것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작게 머물지 않는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약점입니다. 당신이 그 가치 안에서 성장할수록 그들의 가면은 더 심하게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당신을 가두어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진실은 그들이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준 셈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부수는 모든 덫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뚝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이 통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당신의 눈물, 당신의 변명을 원합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양식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는 모든 행위는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들은 소음을 힘으로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아마 그들에게 그 소음을 제공했을 겁니다. 당신은 논쟁했고, 애원했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럴 때마다 그들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낚싯바늘에 걸려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설명도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방어도 그들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침묵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결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들의 혼돈 속으로 쏟아붓는 대신 되찾아오는 행위입니다. 침묵은 통제의 반대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침묵이 항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신에게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그들을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끊임없는 주의 분산, 끊임없는 드라마, 끊임없는 공급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그토록 피해왔던 것, 즉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유의 한 조각을 되찾습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에 대해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데 익숙했던 당신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것이 말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며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듭니다. 관심에 중독된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당신이 그 관심을 거두어 버릴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허둥지둥하며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찔러보고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그들의 절박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침묵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누가 평온하고 누가 혼란스러운지, 누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고 누가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 대비는 그 무엇보다 명확합니다. 그것이 침묵의 아름다움입니다. 침묵은 한마디 말도 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혼돈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야. 그것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묵이 당신이 패배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재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허락 없이도 스스로 일어서는 당신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급이 끊기면 그들의 권력이라는 환상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왜곡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단지 일어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의 전체장을 다시 써서 자신을 영웅으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서사를 통제함으로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한동안 당신은 아마 당신 자신의 버전보다 그들의 버전을 더 믿었을 겁니다. 그것이 가스라이팅의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억, 당신의 인식, 심지어 당신의 온전한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정말 과민 반응하는 건가? 그리고 조금씩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침식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마침내 아니, 이게 진실이야.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느꼈고, 나는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영원히 의심 속에 가둬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되찾는 순간 그들의 거짓말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어떤 조작으로도 지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소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을 소유한다는 것은 옥상에 올라가 소리치거나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와 싸우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그들의 거짓말은 더 빨리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균열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불일치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 지어내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에 비해 당신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은 힘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끊임없는 에너지, 끊임없는 조정, 끊임없는 유지를 요구합니다. 진실은 그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차이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소유할 때 당신은 다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필사적인 방어 대신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맞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과는 논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이야기의 작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심지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지시할 수 있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펜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확함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당신의 갑옷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게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당신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편집하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세상의 폭로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스스로에게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유순하게 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각본 속 등장인물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일단 당신이 그 역할에 들어서면 당신은 결코 뒤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야. 이것은 나의 진실이야.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유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당신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힘을 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혹독한 전쟁과 가난 속에서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강인해졌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고통은 때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마다 당신은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모욕은 당신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모든 배신은 당신의 자기인식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네, 아팠습니다. 때로는 거의 부서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끝내는 대신 그것은 당신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을 길렀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누구도 넘지 못할 경계를 세웠습니다. 힘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항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짓밟으려던 바로 그것 때문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조종하기 더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질 수 없다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이겨냈다면 무엇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의 폭풍우를 뚫고 걸어나와 여전히 발을 딛고 서 있다면 또 무엇이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파괴를 의도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을 의도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끝을 의도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역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땅에 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며 자유로운 존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끝장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흔들리지 않는 버전의 당신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고통을 알지만 그것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버전. 상처를 가졌지만 그것을 갑옷처럼 입는 버전.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더 높이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당신을 부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는 당신이 그들이 입힌 바로 그 상처 안에서 힘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떠났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맹점은 오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충성심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용서에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이 항상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공감은 선물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절을 약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당신이 결코 할 용기가 없는 일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이 가설을 몇 번이고 시험합니다. 경계를 넘고 신뢰를 배반하고 모욕하고 조종합니다. 매번 그들은 얼마나 멀리 밀어붙일 수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무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통제가 깨지지 않는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배신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잔인한 말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저울 위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조용히, 예고 없이 당신은 그들을 설득하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위해 결코 싸워주지 않았던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분노는 타서 없어지고 눈물은 마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명료함 뿐입니다. 그 명료함이 바로 당신에게 떠날 힘을 줍니다. 떠나는 것은 당신이 단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중요해. 내 행복이 중요해. 내 평화가 중요해. 그 선언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런 종류의 자유를 맛보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다시는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은 단지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상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모든 정체성은 자신들이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며 사람들이